안녕하십니까, 백성조입니다. 오늘 아침 30도였습니다. 가을이 문턱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코로나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최근에 보수 야당의 논란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놀이에 빠진 국민 없는 당 대표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앙일간지는 한국 정당사에서 초위 대중 분열, 국민의힘 원로들 부끄럽고 암담하다는 탄식성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젊은 당수가 좌충우돌하는 국민의힘 당이 한국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다중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기사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치 이 당대표와 유력 대선 후보, 당대표와 최고위원,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 간에 동시에 엉켜붙어 갈등을 분출하고 있는 양상이 현저해 보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고작 7개월째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전 분열이 노골적으로 노출되면서 유권자뿐만 아니라 당내 우려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 교체를 통해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유권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비열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백미는 당대표와 당내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측이 최근 연일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꼴불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이래 서로가 사사건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준비위원회가 당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다가오는 18일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윤 전 총장 측이 이에 난색을 표한 뒤로 갈등은 전방위로 번졌다고 할 것입니다. 확전일로의 위세가 여전해 보입니다. 토론회를 진행시키겠다는 이준석 대표와 경선준비위원회가 월권을 했다는 입장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충돌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당대표의 스승 유 전 의원 캠프에서 친윤 간별사라고 힐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승민, 내가 당권을 잡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게 뒤늦게 터져 회자되면서 지난 6월 11일 전당대회 경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계 논란이 재현 중폭되는 양상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1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경선 준비 토론회 개최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며 탄핵이란 단어를 꺼낸 게
또 발단이 돼서 또다시 당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늙은 당권 출마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황을 좀 분석해서 합종연행이라도 해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미연에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이준석 대표는 경선 초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승리를 이뤄냈다는 것이 언론이 분석인 것 같습니다. 당시 아예 늙은 당권 출마자들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선 중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준석 씨는 특유의 직설적 화법과 토론 능력을 활용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제쳤고 탁월한 소셜 미디어 활용 능력을 활용해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팬덤을 불러일으켜서 당권을 걸머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성 정치인 대표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전통 보수층의 지지세까지 합세하면서 36살 이준석 씨가 제1야당 대표라는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특히 한국 정치 후진성이 그대로 온존해 있는 오늘 이 상황에서 최근의 분란이 씨앗이 됐다는 분석 매우 일리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입이 무겁고 행동이 신중하던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의 보수 정당 대표와 달리 이준석 대표는 모든 사안에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입장을 밝히는 분주함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심판이자 조연을 맡아줄 대표를 원했던 기성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대여투쟁에 나서야 할 대표가 총권을 왜 당내로 돌리냐는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5일 이후에 12일까지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27개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최근 당내 갈등과 관련한 글이 15개로 절반이 넘었던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 간첩단 사건 등 여권을 겨냥한 그런 비판적 글은 3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온건 성향이 재선 의원들조차 살인관이 부대 지휘를 안 하고 소총을 들고 쏘아대고 있으니 전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난리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나만 알고 국민, 유권자, 특히 보수 정당을 옹호하는 유권자들을 개무시하는 야당이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나무인격의 소위 잘난체주의가 젊은 하버드대 출신 대표가 입성하면서 크게 도졌다는 그런 악성 누머를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서울법대 등이 그랬다면 이번에는 미국에서 하버드 나온 신임 당대표가 그런 악명 높은 잘난주의의 어떤 그 바통 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존의 국민님, 아니 더 나아가 해방 이후 보수 정당이 기본 질서를 할 수 있는 묵시 당 존립 근거를 일거에 무시하면서 더욱이 좌충우돌하면서 이 도진병은 코로나 이상 예측을 불허하게 크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내년 대선 후에는 이 보수 정당이 이 지구상에서 떠나게 되는 사태를 맞을 위기를 조장하면서 말입니다. 둘째로 당제 대표의 지론이라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이 논란에 기름을 부어대는 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선주자 토론 배틀이 그것입니다.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대표 대선에 출마를 접으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언변에는 하버드에서는 하는데 하버드대 출신 당대표하에 왜 이런 토론 배틀 못하느냐는 그런 짜증이 섞여서 드러나는 분란 표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는 일전에 대변인 임명을 위한 토론 배틀을 진행했습니다. 여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선 출마자들에게도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발상, 즉 제 개인적으로는 다수 유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웃기는 것은 토론 배틀로 임명한 네 분이 대변인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들이 말할 것을 다 발설을 하고 아예 배틀 대변인들을 폐기한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시중에 돌 정도로 말입니다. 더욱이 정당이 법이라 할 수 있는 당은 당규에도 없는 대선 주자 토론회 개최를 당 대표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리고 당 내부에서 구체적인 심의, 토론, 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당치나 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당이 법치를 당대표 스스로 뭉개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대통령이 법치 뭉개기와 뭐가 다른지 상식 있는 국민들은 당대표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이라면 모르되 한국이 후진적 정치 현실, 대선이 목전하에서
스스로 확장세를 펴야 하는 그런 후보자들에게 이런 어거지를 부리는 것은 과연 합당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후진적 정당 운영 구조가 일반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이런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가당치도 않은 이슈로 논란을 부추기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당대표 못된 것만 배운 10년 정치 이력 또한 이번 논란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는 박근혜 탄핵 사건 속에서 승자의 논리를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난치 않은 자신이 정치적 사부, 그 다음에 한국 정당 정치 2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김종인 씨에게서 현재와 같은 마이동풍격이 정치 술수를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헌법에 의한 정당적인 근본을 전적으로 옹호하고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당 정치 미래적 측면에서 당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형적인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 다음에 어떤 대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하건대 그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뒤틀리든 말든 정권이 교체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이동풍격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대표 놀이를 즐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어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벌써 젊은 애늙은이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외에는 그의 장점 크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 지혜, 한국 정당 정치 70년의 역사, 한국의 역사 등에 대한 해박하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 배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쇼맨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리더로서의 어떤 그리고 젊은 리더가 갖춰야 될 리더십을,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어떤 순기능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올곧은 리더십을 가졌다고는 더욱이나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난망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게다가 그가 정치에서, 특히 한국 정치에서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예단 또한 아직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그렇게 잘난 인사가
국민을 개무시하는 인사가 대통령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년 정권 교체 불가능할 가능성 또한 매우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외부 수혈된 인사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현 국민의힘 당내에서 중진이라거나 맑게나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사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흩어진 당의 재건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친다는 희생 봉사의 정신으로 매진하기보다는 그런 분들 대다수 15분이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애늙은이 같은 대표의 좌충우돌 상황을 연상하면 더욱이나 그런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놀부 같은 국민이 힘 속에 기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대선 후보들 정말 답답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우겨대고 있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현재 그들이 비판하는 여당과 뭐가 다른지 저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당대표도 잘났으니 그렇고 답답한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당 정치는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은 공산당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당은 그리고 그런 정당의 근본 질서는 우선 국민 중심의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우리 경우는 헌법 8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어떤 정당의 주의에 입각한 그런 정당 정치가 기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당헌 당규 없는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대선 출마 예정자들을 심판해보겠다라는 그런 당대표의 몰직각한 그런 발상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온전하게 작동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어떤 그 한국이 도도히 역사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그런 대표 행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봐집니다. 스스로 법치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현재 여당이 무법주의를 비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대표, 국회의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